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든든히 대비할 본격 부자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의 강채원입니다. 자, 탄탄한 재무 설계를 위해서는 우수한 리스크 관리 능력이 필수겠죠. 하지만 내 자산 도대체 어디서 세고 있는지, 리스크 어떤 부분인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 02-2077-624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으로 열려 있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나도 부자 시작해 봐야겠죠. 그 전에 오늘의 출연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탄탄한 재무 설계를 책임져 주실 분이죠. 윤창원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월요일이 시작이 됐는데 네. 주말에 뭐 하셨나요? 주말에 제가 그 나도 부자 시청자님들을 부자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상담을 또 3건 진행해서 솔루션 드리고 왔습니다. 주말에도 일을 하셨네요. 네, 주말에 주로 시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평일에 잡으시니까 시간이 없고 바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주말에 딴짓하지 마시고 돈 모으시라고 제가 주말에 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에 열심히 일하신 윤창원 전문가님, 오늘도 저희 함께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사연 보내주셨는지 제가 오늘 사연을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입니다. 4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지금은 아내와 맞벌이 중이고요. 자,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있는데 늦게 결혼한 편이라 키울 날이 아직 길게 느껴지네요. 지금 주택 대출이 있어서 이자만 납부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녀들 교육자금 그리고 은퇴자금을 좀 같이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좀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직 초등학생 자녀가 2분이 있으신 상태라서 교육자금도 고민이신데 네. 은퇴자금도 좀 같이 고민을 하시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우선 미리 받은 정보가 있으니까 이 정보를 바탕으로 좀 하나하나 뜯어봐야겠죠. 네, 오늘 주신 정보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청자님은 47세 직장인이시고요. 아내분께서는 43세, 같은 맞벌이시죠. 네. 네, 그래서 월급이요 지금 550인데 상여금 포함해서는 670만 원 받고 계시고요. 네. 자, 지출합계로 보시면 보험료 75, 대출 24, 생활비에서 420만 원 정도를 쓰고 계시니까 한 60에서 70% 사이로 지금 지출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초등학생 자녀분이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다행인 건 이제 중학생 가면 경제적인 타격과 심리적인 타격을 같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중2병이 이제 발생하실 때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빨리 마음 잡으신 건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예, 저축 투자 한번 보시면 적금 150만 원, 펀드 30만 원, 자유저축 50만 원. 자, 근데 이거 자유저축은 시청자님들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여기 비정기라고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되실 때 넣고 안 되실 때는 안 넣고 해요. 그러다 보면 많이 모이지를 않고요. 이런 것들을 저는 저축이라고 부르지 않고 잠깐 통장에 그냥 보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연금 저축 33만 원까지 해서 총 저축 투자 합계는 213만 원을 나타내고 계시고요. 네. 자산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파트 2억 9천 자가 있으시고요. CMA 1200, 대출, 오늘의 문제 대출이네요. 네, 그러네요. 예, 그래서 7,450만 원 담보대출이죠. 네. 그다음에 마이너스 통장 1,500만 원 해서 현재 자산은 2억 7,650만 원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네, 초등학생 2분의 자녀가 계신 47세 맞벌이 부부신데요. 소득 대비 지출이 60에서 70% 그리고 대출 7천만 원 정도 갖고 계시는데 이 정도면은 저희가 점수 어떻게 드리고 좀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예, 통상 제가 6에서 7점 많이 드리는데 네. 오늘은 마이너스 통장 때문에 5점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통장이 또 좀 네. 이유가 큰가 보네요.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보험 구성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 구성은 시청자님께서는 하나손해 하나름 플러스 보험을 2014년도에 가입하셨고요. 20년 납 100세. 자, 보장 기간,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은 괜찮습니다. 네. 18만 5,200원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통상 40 중반에 손해보험이라고 하면 10만 원 초반대가 좀 좋으시고요. 이 정도 되시면 손해보험은 어차피 만기 환급형이 아니라 네. 중도 소멸형이거든요. 네. 80에서 90세에
뭐 계속 환급률이 내려가기 때문에 저축성은 없는데 이거 18만 5천 원도 20년 내시면 3천만 원 가까운 돈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 것들을 알뜰살뜰 절약하려면 생명보험과 같이 가셔야 되고요. 네. 그 밑에 보시면 동양생명 암보험, 이건 생명보험이긴 한데 암 집중으로 된 보험이고요. 그다음에 배우자분께는 삼성화재 슈퍼보험과 흥국생명 2번 받는 CI보험 이렇게 보시면 삼성생명 슈퍼보험은 항상 갱신형으로 많이 화두가 되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공격을 좀 많이 받는 보험이니까 네. 우선은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마음은 아프실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예, CI보험도 마찬가지로 중대한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조금 문제를 많이 갖고 있지만 고민하지 마십시오. 해결책 드릴 거고요. 예, 자녀분들 삼성화재 엄마 마음에 쏙 드는. 네. 근데 제 마음에는 그렇게 들진 않아요. 그렇게 들지 않네. 예, 왜냐하면 너무 비싸요. 자녀분들 보험을 11만 8천 원씩 넣으시기에는 요거보다는 한 중반 6만 5천 원 정도 넣으시고요. 나머지 네. 금액은 저축이나 펀드나 자녀 네. 미래를 위해서 넣어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서 네. 총 74만 5,690원 납부하고 계십니다. 네, 총 74만 원 정도 월 지출로 보험이 나가고 계신 저희가 보험까지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렇게 문제점을 짚어드렸으면 당연히 해결 방안도 저희가 좀 제시를 해드려야겠죠. 자, 전문가님, 오늘의 전문가 플랜 어떻게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화면을 바로 보시면요. 네, 자, 전문가 플랜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하기 쉬운 건 아닙니다, 솔직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하지만 예, 원래 우리가 문제 풀 때 그 편법도 있고요, 그죠? 해법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건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정답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소득 670만 원이시고요, 지출 420만 원, 그리고 저축 투자 213만 원인데 네. 상여금 포함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이 부분이 항상 모여지는 게 아니에요. 예, 뭐 3개월에 한 번, 연간 한 번 이렇게 나오시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 못 하고 계시면 앞으로 30년 동안 일을 하시면 이 돈은 계속 사라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힘드셔도 상여금을 저축금액으로 저희가 좀 잡아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변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4만 원에 육박하는 보장성 보험료를 한 32만 원 줄여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지출은 30만 원만 줄이시죠. 왜냐하면 항상 내가 쓸 돈이 없잖아요, 살다 보면. 없죠. MC께서 월급 받으시면 항상 이렇게 돈이 풍족하게 남으십니까? 이 들어오는 돈이 다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통장 찍어보면 알게 되세요. 어디서 그렇죠. 나가는지는 명확하게 아는데 그렇죠. 대부분 통장 잘 안 보시고 잔고만 보시죠.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출은 결국은 누가 썼냐면요, 내가 썼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지출을 막지 못하면 아무도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 딱 감고 3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통장에 돈 들어오시면 30만 원을 안 쓰는 통장에 넣어보세요. 그러면 자, 카드도 없고요. 그다음에 통장도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 뱅킹도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거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년이면 360만 원 그냥 모입니다. 예, 이런 형태로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지출 30만 원 충분히 줄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대출 13만 원은 지금 현재 존재하시는데 요거 24만 원을 13으로 좀 줄여드려서 네. 예, 대출 상환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75만 원을 줄여서 288만 원의 저축 투자 금액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문가 플랜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가 지출은 75만 원 정도 절감을 해드리고요. 저축과 투자는 좀 늘려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축과 투자 과연 어떤 식으로 늘렸는지 저희가 또 함께 좀 살펴봐야겠죠. 네, 자산현황 보시면요. 네. 자, 우선은 월적금, 펀드, 그리고 적금 150이죠. 펀드 30, 연금저축 33만 원, 자유저축 50은 있지만 이거는 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항상 성실하게 매달 넣으시는 것만 네.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변경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비자금 CMA 50만 원은 지금 자녀분들이 이제 성장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주택 대출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이걸 빨리 CMA에서 모아서 1년이면 600만 원 모이겠죠. 예, 그걸로 빨리빨리 갚아나가면 돼요. 네. 그럼 이게 예비자금 용도로도 되고 목돈 마련의 종잣돈 통장으로도 되고요. 네. 항상 거기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자는 정상적으로 RP 이율로 하면 한 1.7에서 1.9%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게 계속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적금 20만 원. 자, 이금융권이 금리가 높으니까 저 이금융권 적금을 추천드렸습니다. 네. 자, IRP 연금펀드 같이 해드릴게요. 연금저축 33만 원은 나빠서가 아니라 이거는 세액공제 12%는 확실히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연금저축의 평균 10년 수익률을 보면 2.5%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12.2% 더해서 한 15%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저 계좌 이전을 통해서
금융사 이전을 통해서 연금 펀드, 증권사의 걸로 바꿔드리면요. 자, 12%는 확실히 받죠. 그럼 여기서 펀드가 7% 수익률이 나면 17%. 예. 심지어는 19%까지 가니까 10%까지. 이렇게까지 많이 내실 수 있는 투자형 금융상품은 우리나라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 저축 펀드로 바꿔드렸고요. 네. 또 최근에는 작년 2017년도 이후에는 요 연금 저축 펀드가 중도 인출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급할 때는 조금 빼서 쓰실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이렇게 해서 33만 원에 IRP는 개인 퇴직연금이죠. 네. 이렇게 해서 58만 원을 700만 원까지 꾸준히 채우시면 다 12% 이상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변액펀드, 나도부자 변액펀드는 자, 단기 자금이 아니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출은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 예, 그럼 내 노후를 준비하는 건 누구 탓이죠? 내 탓. 예, 제 탓입니다. 그러니까 남 탓, 경기가 어렵고 투자가 어렵고 이해합니다, 충분히. 못하는 건 아닌데요. 그럼요. 그래도 결국은 내 거는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음으로 과감하게 40만 원 준비하시고요. 네. 변액 추가 납은 40만 원 더 하시는데 이게 나중에 굉장히 큰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술 같은 부분이 있으시니까 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멀티펀드 저희가 한 개의 펀드 가시기 힘드니까요. 10개의 펀드를 하나의 랩으로 묶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드리는 펀드가 있어요. 네. 이렇게 진행하셔서 288만 원을 하신다면 제가 단언컨대 시청자님은 65세 은퇴할 때 예, 그렇게 궁핍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 여유가 충분히 있으실 걸로 네. 판단됩니다. 네, 가능성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녀분 성장하고 계시니까 예비 자금 목적으로 저희가 CMA 넣어드렸고요. IRP 퇴직연금까지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금융자산도 좀 조정을 해드려야 될 텐데요. 금융자산은 어떻게 조정해드리면 될까요? 네, 금융자산 부분이 항상 조절해드려도 예, 저도 손이 떨리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1, 2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돈이에요.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포트폴리오 짜드리기 위해서 고민 많이 하는데요. 네. 자, 오늘의 시청자님은 적립액이 6,400만 원이 있으세요. 기존에 있는 상품에서. 네. 그리고 대출 7,450이 있는데 자, 주담대라고 하죠. 주택담보대출. 자, 이런 것들은 전문 용어입니다. 주담대. 네, 많이 이렇게 금융이나 이런 네. 사이트들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자, 담보가 있는 대출은 그나마 좀 양호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마이너스 통장을 말씀드린 이유는 네. 자, 마이너스 1,500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줄지가 않아요. 그렇죠. 야, 저기 그 대출을 상환하시려면 대부분 어떤 거 먼저 하시냐면요.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먼저 상환하시고 마이너스 통장은 원금 상환 압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2년마다 보통 갱신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그냥 가져가세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한 번씩 생기시냐면 혹시 통신요금 연체, 카드 연체 진짜 모르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제가 시청자님 중에 비근한 사례인데 해외를 갔다 오셨어요. 3개월을. 근데 어떻게 잘못해서 이게 카드가 연체가 됐어요. 그랬더니 신용도가 떨어지셔서 바로 상환이 2,50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목돈이 없으면 그걸 갚으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담보대출, 특히 마이너스 통장은요. 네. 여러분 굉장히 리스크한 겁니다. 예, 편하게 나 원금 안 갚아도 돼 이런 생각, 남의 돈 원금 안 갚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신용도가 움직일 때 나한테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건 빨리 없애셔야 돼요. 네. 그래서 변경 이렇게 해드릴게요. 대출을 적립액을 좀 리밸런싱 해서요. 네. 자, 주택담보대출은 2,450을 갚아드리고 마이너스 통장은 1,500을 전부 다 없애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 자산 변동은 없어도 자, 아파트 있죠. 네. 대출 많이 줄었습니다. 오, 그러네요. 그리고 CMA로 1,200은 그대로 가고요. 채권형 펀드 2,450이 있기 때문에 채권형 펀드는 3에서 5% 사이를 추종하지만 아무 때나 환매가 가능하시거든요. 주식형처럼 뭐 지수에 따라서 손실이 많이 나고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익도 내면서 급한 돈은 또 CMA에서 쓰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신다면 내 향후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자산 배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대출 같은 경우는 좀 일부 상환을 해드렸고요. 신용도에 따라서 타격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은 100% 털고 가는 일단 플랜을 저희가 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좀 플랜을 살펴봤는데 자, 여기서 저희가 진단을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의 시청자님께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시험으로 항상 비유를 합니다. 자, 항상 그 모범생처럼 평상시에 공부하시면 좋죠. 그렇죠. 근데 오늘의 시청자님이 마이너스 대출이 있으신 관계로 그렇게는 제가 평가를 못 드리고요. 네. 예, 벼락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벼락치기가 공부도 금방 암기가 되고 좋은데 어떤 걸 명심하셔야 되냐?
목표는 분명하셔야 돼요. 아, 목표. 예, 그래서 오늘 쭉 사연 보니까 막연히 불안하고 자 맞벌이를 하시면 그렇게 불안하실 거 사실은 없죠. 외벌이보다 많이 벌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자녀가 초등학생이면 요새 초등학교에서는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 아. 무상교육이 많이 되니까. 네. 그럼 지금 현재 돈 많이 안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이 기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더 들어갈 거를 걱정하시느라고 지금 플래닝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조금 편히 가지시고요. 네. 자, 10년에 안 되면 15년에 하면 됩니다. 아. 그래서 재무 목표를 오늘 명확하게 갖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재무 목표를 설정을 먼저 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실 재무 목표 설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이지만 사실 제일 기초적인 게 잘 안 지켜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팁이랄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자, 재무 목표 설정이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행을 가려면 자, 강림 씨께서는 여행 가려면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우선 어디에 갈지를 생각을 하겠죠. 플랜을 좀 짜겠죠. 아, 오늘은 그렇죠. 여기, 내일은 여기. 네, 장소를 설정해야 그렇죠. 동남아를 가면 몇 박 며칠이 나올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미국을 2박 3일에 갔다 오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행기값. 네, 비행기 값만 해도 그냥 갔다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행을 가려면 목적지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죠. 몇 박 며칠 갈지, 어떤 물건을 갖고 갈지. 자, 제주도 여행 가는데 라면, 김치 막 이런 거 갖고 가면 짐만 되잖아요. 짐만 돼요. 네, 그래서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시는 단계가 1단계고요. 네. 그리고 100세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 그 목표를 명확히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 드리면서 자, 재무 목표 설정을 한번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 네. 자, 재무 목표 설정이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구체적인 재무 계획으로 재무 목표를 원하는 시기에 이루는 건데 자, 막연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나는 진짜 빌딩을 하나 갖고 싶어. 라는 소망이 있으면 그 안에 결혼도 하실 거고 그죠? 아파트 그렇죠. 사고요. 자녀 교육 다 시키실 거예요. 네. 이건 딱 정해져요. 근데 빌딩을 사는 게 자, 60대에 사실 건지 40대에 사실 건지 80대에 사실 건지를 정하셔야 돼요. 자, 90세에 빌딩 사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도 못 누리고 가는 거예요. 네, 내 자식만 좋아. 네, 제 자녀한테 가는데 그걸 사느라고 대출까지 꼈으면 자녀가 그거 받으면서 고운 소리는 안 하겠죠. 우리 아버님은 돈은 하나도 안 물려주시고 빚만 남겨주고 가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 목표 설정은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언제 이룰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자산 배분을 해야 돼요. 자, 60세 때 빌딩 사겠다는 분이 예, 신상 상품 나오면 다 사면 됩니까? 안 돼요. 큰일 나요. 안 되죠. 좋은 차 나왔다고 바로 바꾸면 됩니까? 큰일 나죠. 안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저축 자산을 잘 맞추셔야 되고요. 네. 그러려면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한데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모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8%에 맡긴다면 나중에 그게 4억 이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2%에 맡길 거예요. 그러면 2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에 맞는 포트폴리오 작성하시고요. 네. 자, 마지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수 자금을 방지하셔야 돼요. 알게 모르게 세고 있는 누수 자금 파악 및 방지 그렇죠. 이렇게 되시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강임 씨께서는 자동차 있으신가요? 네, 뭐 있긴 한데 엄마 거? 네, 뭐 좋은 거라고 얘기는 안 드릴게요. 네. 그 자동차 보험 1년에 한 번씩 내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강임 씨가 혹시 내시나요? 아니요. 아, 어머님께서. 그럼 어머님께서 그걸 현금으로 내십니까? 카드로 내십니까? 아마 카드로 내시지 않나?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내는 게 아니라서 관심이 없네요. 예, 다음부터는 본인이 차를 타시니까 네. 내년부터는 어머님 제가 내겠습니다라고 해주십시오. 어머니 제가 그게 내겠습니다. 굉장히 효녀가 되는 거고요. 네. 성인은 자기 그 생활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좀 마음이 아픈데. 아, 그렇죠. 네네. 그 내년에 바뀐 모습을 한번 기대하고요. 네. 왜 이걸 여쭤봤냐면요. 자, 최근에는 자동차 보험들을 카드 할부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무이자도 있고 유이자도 있어요. 네. 그러면 자, 내가 국민카드 뭐 KB 카드만 쓴다. 그러면 그게 무이자가 안 되면 그냥 우선 긁으시거든요. 그럼 그 안에 이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매년 자동차 보험 그 만기 돌아하는 거 모르시나요? 알죠. 알죠. 그러면 그런 건 차라리 현금으로 해주시고 체크카드 써주시는 게 올바른 합리적인 저축이에요. 내가 100만 원짜리 자동차 보험을 결제를 해야 되면 한 달에 8만 원씩 모으시는 게 맞는 거지 그달 가서 카드로 긁으시고 6개월 긁으시는 게 현명한 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가는 누수 자금들을 예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도 부자에서 추천드리는 네. 알짜 부자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사실 필요한 어떤 금액에 대해서 기관과 또 목표 금액을 사실 이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말은 싫지만 사실 실천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부분에서 뭔가 혼자 하기 힘든 이런 부분에 대한 팁을 저희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자, 나도 부자 플래닝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 저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MC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제 꿈이 사실은 교수예요. 교수님. 네, 그래서 금융 쪽에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 말고요. 금융 실무를 가르쳐 드리는. 지금 이거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성인들께 돈을 어떻게 또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쓰셔야 되고 관리하셔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걸 하려고 제 꿈을 갖고 있는데 네. 그 교육기관 만드는 걸 50대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8년 정도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자금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 나도 부자 변액연금 하고 있고요. 변액펀드 하고 있고 네. 말씀드린 대로 ETF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년에 바로 해야겠다라고 하면 저는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왜? 5년에서 8년 정도로 딱 맞춰놨는데 네. 내년에 하자 그러면 이게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삶과 내가 원하는 시기에 맞추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좀 팁을 드립니다. 저 아파트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재무설계 아파트를 청약하라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재무설계 아파트. 네. 네. 자, 아파트를 사시려면요. 결국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듯이 단기, 중기, 장기에 자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아파트에서 안 무너지려면 기본이죠. 네. 예, 밑에 토대가 튼튼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보험이 해주는 일입니다. 네. 위험 관리에 최적의 비용으로 최대 보장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시청자님들이 최고의 비용으로 최대의 보장을 받고 계세요. 예, 너무 비싼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이 밑에 그 바닥을 디뎌야 되는데 이게 중간까지 올라와서 벽을 쌓고 있어요.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금 설계, 투자, 부동산 상속증여를 해야 되는데 보험료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소비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를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만 고르시고 기둥만 올라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지붕까지 네. 예,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붕까지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자, 저희가 이렇게 재무설계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재무설계 아파트 하면 당연히 제일 좋은 게 제 생각에는 청약 당첨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사실 이 청약 당첨은 좋지만 여기서 계약금을 건다고 해도 또 문제가 되는 게 중도금을 상환하는 게 또 문제예요. 여기서 돈이 없으면 중도금 상환을 못 하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중도금을 걱정하시기 전에 네. 예, 우선 청약 통장을 가입하셔야죠. 그게 먼저네요. 네, 아파트 청약 청약 저축 같은 거 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딱 보십시오. 예. 금액이 적더라도 일정 금액을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고요. 네. 자, 그 아파트 청약 통장을 만들 때 자, 화면 보시면요. 네. 자, 내가 분양만 신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금을 만드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자, 1번 파란색 박스를 볼게요. 급여가 들어오면 저희는 소비가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네. 비소비 지출, 저축 ELS 대출 보험료. 쓰긴 쓰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디로 저축 자금 형태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소비 지출 통장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식비, 주거 생활비 이건 진짜 없어지는 거잖아요. 교육비, 교통비. 자,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따로 분리해서 쓰셔라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로 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되나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나갈 돈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급여 통장에서 저 750 중에 500만 원이 저걸로 싹 나갔다 칠게요. 그럼 네. 얼마 남죠? 250. 자, 250만 CMA로 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달 내가 계획이 짜져 있어야 그 금액이 얼마 남을지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로 운영해 보시고 남는 금액만큼을 CMA 저수지 통장으로 넘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지출 중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2번입니다. 연소비 지출. 그렇죠. 자, 연에 한 번. 아까 자동차 보험 말씀드렸죠. 두 그렇죠. 번째, 예, 의료비 아무 때나 발생하는 거 아니죠. 아파야 나가잖아요. 그게 부족해서 문제되니까 보험을 준비하시는 거고요. 네. 자, 피복비. 자, 옷을
매달 사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예, 겨울 옷들이 비싸잖아요. 아, 그렇죠. 보통 예, 패딩.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 옷은 뭐 1년에 한두 번 사니까 그쵸. 그런 것들을 뭐 100만 원짜리를 사겠다 그러면 아까 똑같은 거예요. 8만 원씩 모아서 사는 게 맞지. 네. 그걸 카드 할부 긁어서 이제 12개월로 가시면 안 된다. 거기 이자 붙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시고 세 번째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선저축 후 소비를 하시는데 자, 체크카드라고 위에 표시가 돼 있잖아요. 네. 자, 이게 신용카드면 어떻게 되냐? 자, 이 3번에 있는 비용들이 혹처럼 내 머리 위에 어깨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네. 자, 요번 달에 쓴 카드값이 언제 나오나요? 월말 뭐 이런 식으로. 네, 다음 달. 다음 달. 월말 그렇죠. 내지는 월말이면 양호해요. 이번 달 월급에서 이번 달 낸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요번 달 쓴 게 다음 달 뭐 10일 날 결제된다. 그러면 이게 계속 물려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CMA 통장에 200만 원을 넣어놓고 카드를 또 200만 원 쓰고 있다면 무슨 필요냐는 거죠. 그렇죠. 그냥 카드에서 200만 원을 상환해버리고 마시고 체크카드만 쓰시면 올고지 내 돈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통해서 항상 내 그 매월 돌아가는 저축 자금, 자산 관리를 꼭 실행하셔라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통장 쪼개기의 어떤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단지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좀 실생활에서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좀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살펴보면 저희 이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 좀 대출이 있으셔가지고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출을 사실 상환을 다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요? 네, 보시면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대출은 빨리 갚으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야, 금리가 올라갑니다. 자, 빨간색 금리가 올라갔죠? 그럼 대출 금리 2018년 1월, 2월 보실게요. 3.53에서 3.56으로 0.03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밑에 예금 금리는 0.02. 대출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죠. 그러네요. 그 다음엔 더 신기합니다. 2월, 3월은 0.01의 예금 금리가 올라갔는데 0.03의 대출 금리가 올라왔어요. 네. 결국은 대출이 훨씬 크기 때문에요. 갖고 계시면서 적금해봐야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상환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 대출 같은 경우는 뭔가 갚아도 줄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게 이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요. 이번에는 저희가 보험 리모델링도 같이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보험은 자 아까 최적의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좀 적어져야 돼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요. 네. 지금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손의 하나름 플러스는 자 가맹 유지하세요. 필요 없는 특약은 제가 볼 때 이번 일당이고요. 네. 왜 필요 없냐? 옛날에 2만 원 컸지만 앞으로 20년 이후에 2만 원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20년을 돈 다 내놓잖아요. 목돈 내놓고 푼돈 받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걸 줄이셔서 78,200원 하시고요. 동양생명 안보험 괜찮으니까 유지하시고요. 네. 삼성화재 슈퍼보험에서 갱신형만 싹 빼십시오. 그러면 85,400원으로 보험료가 내려가고요. 네. 흥국생명 2번 받는 CI는 CI 보험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있는 약관에 중대한이라는 담보 특약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10건 중에 자 암이 걸렸는데 내가 청구를 했어요. 그럼 돈이 안 나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CI 보험이 10건 중에 미지급되는, 부지급되는 확률이 3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싫으시면 굳이 CI 갖고 가지 마세요. 그래서 감액 완납으로 네. 없애시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낸 돈만큼만 예를 들어 1억인데 20년 내실 걸 지금 한 4년, 5년 내셨거든요. 네. 그럼 2,500으로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감액 완납하시고요. 네. 삼성화재 엄마 마음에 쏙 드는 예, 어머니 마음에는 쏙 들겠지만 전문가님 마음에 쏙 들지 않는. 예, 제 마음엔 쏙 안 들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무해지 통합보험이라고 해서 자녀분들께 한 30에서 40% 싸게 가입이 되고요. 예, 성인들도 최근에는 무해지 보험으로 많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11만 원 하던 걸 63,200원 정도로 내리면 네. 예, 이제부터 제 마음에 좀 쏙 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가장이시니까 네. 또 보장이 조금 더 있으셔야 돼요. 그쵸. 예, 그래서 저해지 건강종신 제가 82,100원 정도로 추가드리고요. 그다음에 나도부자 변액연금 저희가 미래를 위해서 40만 원 출발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42만 5,610원으로 내려가니까요. 한 32만 원 정도 절감해서 이걸로 자산 형성을 더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된다는 이런 리모델링안을 좀 짜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갱신형은 좀 싹 빼버리고 가자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네. 사실 갱신형 같은 경우가 나중에는 당연히 그 금액이 부담이 되지만 지금은 뭐 저렴하니까 갖고 가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를 비갱신으로 바꾸려면 더 보험료가 사실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들 네. 고민하시는데 자, MC께서 집안 정리를 아주 잘하시는 편이라고 생각할게요. 저 잘해요. 네네네. 네. 네,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럼 그 방법은 뭐죠?
정리를 잘하기 위해선? 정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지르지 않는 게 제일 좋죠. 자, 애초에. 어지르지 않아야 되는데 물건이 많으면 어질러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 네. 정리를 잘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자, 버리셔야 돼요. 네. 근데 물건을 버릴 때는 네.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고요. 맞아요. 자, 이 물건들이 다 내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근데 이걸 왜 못 버리느냐? 자, 저게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 돈이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잘 쓰지도 않는데 돈 든 게 아까워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쁜 쓰레기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네. 갱신형 보험이 그런 겁니다. 지금은 너무 달콤해서 갖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어느 순간 내 그 공간을 다 차지해 버릴 거예요. 네. 그때 가서는 버리려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아예 싹을 자르셔야 됩니다. 네. 뭐 독한 말로 말하면 자, 버릴 때는 과감하고 용기 있게 실행하셔야 되니까요. 갱신형 보험 좀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과감하게 버릴 건 꼭 버려라라고 지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이제 보시는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럼 어떤 보험을 버리는 게 맞을까?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또 보험 보장 예시를 좀 함께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죠? 네, 오늘 시청자님 사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 화면 보시면 하단부에 자, 이게 삼성화재 보험인데요. 자, 뇌졸중 진단비 갱신형, 그죠?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갱신형 이렇게 네.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5년 갱신해 보셔야 아까처럼 계속 내 공간을 차지합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네. 그런 것들을 무해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냐? 뇌혈관 질환. 자, 뇌졸중보다 더 범위가 넓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을 2천만 원, 3천까지도 네. 가능하시고요. 급성심근경색보다 한 5배 이상 보장 범위가 넓은 허혈성 심장 질환을 다 이렇게 넣으실 수 있어요. 네. 그럼 보험료가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훨씬 좋은 보장을 지금도 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오래되고 안 좋은 거, 네. 자, 모든 물건 쓰면 낡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이라고 평생 가는 건 아닙니다. 더 좋은 게 나왔으면 그걸로 일부분 교체하셔야 되는데 네. 오늘 시청자님은 뭐 갱신형 타셨으니까 아예 비갱신형으로 가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또 실천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험 같은 경우는 하나마나한 리모델링도 많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꼭 현명한 리모델링 통해서 부자 되시는 길에 한층 더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사실 여기서 제너럴하게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자산을 키우기 위해서 좀 꼭 알아야 한다, 명심해야 할 게 있다라고 하면 어떤 어드바이스 저희가 또 드릴 수 있을까요? 자, 대부분 시청자님들이 자, 경기가 어려울 때는 안전한 것을 추구해요. 그리고 경기가 뭐 주식이나 증시나 뭐 이런 게 좋으면 네. 그때 이제 투자하시려고 하거든요. 자, 어려울 때 안전한 거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네. 요거는 하나 보셔야 돼요. 시청자님들께 어떤 펀드 원하세요? 그러면 안전하고 그다음에 수익 높은 펀드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수익이 높은 이유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죠. 안전하면 수익이 높을 수가 없어요. 자, 화면 보시면 네. 자, 세계 연기금에 대한 자산민 수익률인데요. 자, 한국이 애석하게도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도표상에.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자산이 적어요. 그런데 16.5%, 400%가 넘는 수익률을 내고 있거든요. 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 우측 보시면 이제 캐나다는 위험 자산의 66%를 넣고 있고요. 한국은 39.6%를 넣고 있는데 그러네요. 그럼 한국은 위험 자산에 안 넣습니까? 넣었죠. 넣었죠. 네. 그런데 26%더 넣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더 운용을 조금 잘한 거죠. 그래서 어차피 한국도 저렇게 넣어도 4.2%인데 캐나다처럼 조금 더 넣고 수익 잘 나면 좋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너무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한다고 생각할 때요. 수비만 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격수를 한 30%, 특히 네. 주식형 펀드를 30% 정도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저희 나도부자 변액 펀드, 원금 보장해주는 변액 펀드를 갖고 네. 장기 운용하시면 분명히 캐나다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절반 정도. 일본은 잡고 싶네요. 일본은 일본 잡아야죠. 9.4%니까 그렇지. 저희가 일본 정도 잡는 그 포트폴리오를 드릴 수 있고요. 관리 네. 가능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라는 말이 있죠. 지금은 그래도 좀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오늘처럼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렸을 때 지금 보험료가 약 30만 원 정도가 지금 절감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좀 공격적으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마련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시청자님 마지막으로 나도부자 변액 펀드는 저희가 좀 어떻게 준비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네, 오늘의 시청자님께서는 아까 40만 원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부자 변액연금 그 40에 추가납 40을 더 하셨어요. 네. 그래서 80만 원으로 가시면 65세에 10년 내시는 거죠. 그리고 거치를 하시고 65세에 109만 원의 변액연금을 타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 있으시니까 115만 원, 퇴직연금 78만 원에 연금저축 IRP 58만 원 더 하신 거에서 75 정도 나오시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나도 부자 금융빌딩은 저희가 멀티펀드, ETF, CMA로 나눠드린 자산들인데 자 그럼 362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되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362 정도면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내가 중간에 돈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나도 부자 금융빌딩을 이용하시든 네. 아니면 추가 납입하셨던 1억 1,800만 원은 아무 때나 중도 인출 되시니까요. 아이들 학자금으로 쓰셔도 되고 여행자금 쓰셔도 되고 뭐 즐거운 일에 쓰시는 건 제가 막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면 어렵지 않은 이런 자산관리법을 실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초등학생 자녀분이 2분 있으신 40대 직장인의 자녀분의 학자금 그리고 은퇴자금까지 마련해드리는 컨설팅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나도 저런 컨설팅 받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려있는 거 아시죠? 전화번호 02-2077-6248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전화 쑥스러우시면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으로 문자도 열려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창원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지금부터 또다시 윤창원 전문가와 함께하는 내 돈을 부탁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부자 머니 트레이너 윤창원입니다. 예, 오늘은 그 상담 중에 보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제가 가외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험 성형을 통한 자산 증식법. 결국은 월저축이 많아야 자산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간 그 경향이 있으니까 그걸 조금 낮춰드리도록 제가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일 노인 가구 소득입니다. 자, 빨간색이 일본인데요. 제가 아까 방송 중에도 일본을 이기고 싶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꼭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지는 건 싫잖아요. 예, 거기만큼 따라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은퇴 준비만큼은 일본을 못 이기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축구, 야구 이기는 게 꼭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 인생에서 삶에서 이겨줘야 되는데 자 보시면 일본은 지금 2011년, 12년, 13년, 14년을 통해서 계속 소득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소비도 늘어나는 이유는 소득이 따라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황색 보시면 일본 소득인데 이건 소비고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면서도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도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데 한국만 자꾸 내려가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한국은 자산을 불어나는 자산으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60세 이후에 노후 생활이 한국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일본은 어쨌든, 미국은 어쨌든 자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 한번 봤어요. 자, 국민연금에만 의존했다라는 응답자 비율이 정말 높습니다. 65.5%. 그러면 개인연금 준비 안 한 거고 퇴직연금도 많이 안 한 거죠. 그래서 무엇이 준비를 가로막나 했더니 결국은 생활비 부담이에요. 아니 준비하고 싶은데 뭐 때문에 못했냐? 돈이 없어서 못한 거죠. 그걸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화면 보시면 국민연금 너만 믿고 늙었는데 자 평균 한 달 연금이 34만 원이랍니다. 이거 갖고 생활 되시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10년 남았든 5년 남았든 3년 남았든 15년 남았든 몇 년이 남았든 은퇴 준비는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 책임을 집니까?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일부분만 해주는 거죠. 결국 책임은 내가 져야 되니까 한번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야, 내 인생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 노후를 위해서
한 30만 원 투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의 여유가 없으시다면 지금 열심히 사시는 건 좋은데 향후에는 후회하실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자, 2060년이면 고갈될 국민연금이라고 해요. 자, 2044년에 적자 전환이 됩니다. 적자라면 재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도 계속 나와요. 왜냐? 이때도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결국 이건 뭡니까? 44년 지나면요. 내 손주들이 내는 국민연금으로 내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 이거 애석한 겁니다. 내가 내 손주 거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걔들이 내는 걸 우리가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이 좀 준비하셔라. 그래야 조금 덜 써도. 자, 국민연금 받으셔서 그거 모아갖고 손주 주시면 안 됩니까? 자녀 주시면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개인연금까지 잘 준비해서 국민연금 필요 없어. 그러면 자녀들 저축에 보태주세요. 지금 자녀한테 5만 원, 10만 원 학원 하나 더 보낼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또 애석하게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 뭐냐? 결국은 나이 먹고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해서 조금 편하게 살아봐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 불편하게 사는 거죠. 자, 제가 여기 차를 한 대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굉장히 비싼 차겠죠. 스포츠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좋은 거를 분명히 아는데 이게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니나요? 잘 안 돌아다니죠. 왜?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차를 봤어요. 저는 그랜저나 소나타 이런 차인 줄 알았더니 포터입니다. 봉고차죠, 봉고차. 이거 트럭. 결국은 뭐냐? 좋다고 많이 팔리는 게 아니고요. 실용성이 있어야 되고요. 항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따로 있어요. 자, 보험을 해약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거는 보험료 부담입니다. 자, 여러분 보장, 진단, 그리고 병에 걸렸을 때 1억이 나와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걸려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게 끝까지 내실 수 있는, 완주할 수 있는 내 자산이 중요한 거고 월저축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민간의료보험 월평균 납입보험료가 2015년 기준인데요. 정액형 보험,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들으신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을 말하는 거예요. 18만 4천 원이 됐고요. 실손형 보험은 14만 6천 원. 자, 가족 4명 들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3만 원씩 해서 3만 5천 원 이렇게 하면 14만 6천 원. 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50만 원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평균이 50이니까요. 어느 집은 100이 넘으셨고요. 어느 집은 10만 원대 있으시겠죠. 자, 10만 원대 있는 분들은 아프시면 안 돼요. 내 돈이 나가는 거고요. 100만 원대 있는 분들은 그렇다고 보험금 타려고 아프셔야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적정한 수준. 제가 볼 때는 소득에 항상 말씀드리듯이 남편분 6%, 배우자분 4%, 자녀분 2% 해서요. 1,000만 원 버시는 분은 60만 원 보험료 내셔도 돼요. 하지만 내가 300만 원 낸다면 60만 원씩 보험료 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보험이 나왔을까요? 무해지, 저해지라는 상품이 나왔어요. 이건 뭐냐? 자, 일반형 보험은 자, 지금 40세 남자로 보여드릴게요. 40세 남자로 보시면 3대 암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2천만 원씩 넣었어요. 그랬더니 66,320원인데 자, 저해지, 무해지는 그 20년 납입 기간 동안 해지 환급금이 저해지는 30%대고요. 그다음에 무해지는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납입 기간 동안 해지하시려고 보험금 내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자, 20년 내고 어떻게 해요? 100세 보장 받으시려고 내는 거죠. 그래서 20년 납입이 끝나면 바로 100%로 올라갑니다. 그럼 그렇게 나쁠 거 없죠. 어차피 20년 동안은 내가 내고 그다음에 보장이 확 올라가는데 환급금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험료가 싸집니다. 왜? 환급금을 안 주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를 낮춰드린 거예요. 그래서 50% 지급형은 5만 6천 원에서 한 14%가 싸고요. 30% 지급형은 21%, 미지급형 안 나가는 건 한 50%가 싸요. 그럼 이렇게 되면 보험료 줄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의 보험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패턴들이 이런 거죠. 주보험에 사망이 있으시고 이건 종신보험의 특약사항인데요. 특정 입원 특약, 수술 특약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근데 과거에 드신 요 특약들은 갱신형도 많고 보험료가 되게 비싼 게 많았어요. 옛날에 생명보험에서는 실손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드릴 게 뭐밖에 없습니까? 수술비, 입원비밖에 없죠.
그러니까 많이 나갔어요. 지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보험료를 올려놨거든요. 근데 최근에 실손이 나오면서 이 지급률이 현저하게 떨어진 거죠. 뭐 나가긴 하지만 그래서 보험료도 많이 내려갔는데 문제는 입원비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도 나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 가정에 입원비만 싹 없애셔도 15,000원씩 내려가요. 그럼 4인 가족이면 벌써 얼마 내려가요? 6만 원 내려가죠. 저축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2만 원, 3만 원 입원비 받아서 부자 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그러려고 보험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손보험 있으시면 이건 중복이니까 빼셔도 됩니다. 자, 그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건보 요양급여와 입원 일수. 생각보다 우리나라 분들이 입원을 잘 안 해요. 요새는 암 걸려도요. 한 3일이면 퇴원하라고 하거든요. 수술 잘하고. 그래서 입원비 받기 어렵다 이거 생각하시고 자, 항상 나오는 부분 있죠. 바로 뭐냐면 암입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통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암보험 내 거 80세밖에 안 들어져 있어서 100세 가입하고 싶습니다. 이런 시청자님들 너무 많으시거든요. 물론 드시는 거 뭐라고는 안 하는데 자, 80세 이후에는 암 발병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왜일까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는 보시면 65세부터 80세까지가 암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 나이 넘어가면 이제 몸이 늙었어요,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암세포도 증식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혹시 걸리시면 이전에 사망을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65세 이후로는 암 유병자도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암을 꼭 100세까지, 80세까지 있는 암보험 다 해지하고 100세까지 갈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셔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복층 설계예요. 자, 이건 뭐냐? 5천만 원까지 100세를 쭉 가는 보험료가 61,950원이에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암이 80세까지만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80세, 60세나 80세까지는 이렇게 복층으로 5천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천만 100세를 가는 겁니다. 그럼 보험료가 어떻게 돼요? 15% 정도 내려갑니다. 그럼 4인 가족 똑같이 하시면 또 6만 원 줄었죠. 입원 일당 빼고 암 복층 설계하시면 우리 집 보험료가 12만 원 정도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그 돈 갖고 준비하실 수 있겠죠. 자, 은퇴자산 1억 마련하는 기간과 월 적립액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266만 원 3년 투자하시면 1억 되고요. 자, 31만 원씩 20년 투자하면 1억 됩니다. 어떤 게 편하시겠어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험 리모델링 잘해서 오늘처럼 32만 원 내린 분은 20년에 1억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리모델링은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매월 30만 원 적립을 쭉 하셨으면 나중에 20년 있다가 9,805만 원, 결국 1억 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 50만 원으로 의외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나도 부자 변액 펀드인데요. 자, 8%로 10년 1개월을 하시면 이게 바로 변액 유니버셜의 주식형 한 70%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10년 만에 1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보시다시피 그게 불안해. 난 불안해서 그건 못하겠어요 하면 공시연금 하시면 되고요. 그거 말고 50%만 30%만 채권형 섞어서 하겠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10년, 11년, 12년, 15년. 네, 금리가 낮으면 내가 목적 자금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다. 요거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변액 펀드는 아직까지는 올해 기준으로도 자, 7월 17일 자료거든요. 9.93% 내고 있고요. 자, 프루덴셜 15.25까지도 났고요. 삼성 모든 보험사들이 나쁘지 않게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신문에 많이 나던데 앞으로는 변액연금을 가입하시면 관리를 회사에서 수익률 문자를 보내드리게 돼 있어요. 내가 10% 마이너스 10% 설정하시면 그 구간에 들어가면 문자 발송되니까 생각보다 예전보다는 펀드 관리하시기가 수월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인생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자, 주식 소유 비중 전망이라고 있는데요. 69.2세, 60세 이상이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거의 다 갖고 갈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분들은 못 갖고 가냐? 지금 60세 분들이 돈이 많거든요.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다 가져갈 거고 돈 없는 분들은 나중에 할래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변액 펀드나 그리고 아니면 적립식 펀드, 주식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하셔서
보험료 낮춘 걸로 1억 만드는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윤창원이었습니다. 네, 부자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윤창원 전문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